건강한 우리 몸. 자, 우리 몸을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마실의 허임. 조선시대 최고의 침술 의원이었던 허임. 그 뒤로 있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임진웅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 멘트 괜찮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참지 네. 않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 참만큼 참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침 넣을 때 네. 저희 친정엄마가 침을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병원 가서 제가 손을 꼭 잡아주거든요. 네네. 대부분 보면 반대인데 네네. 저희 뭐 참으세요 이 말씀 좀 많이 하시죠. 많이 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경혈에 넣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침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고 예. 침 개수를 좀 조절하는 편이긴 합니다. 개수를 이렇게 조절해서 네네. 그래요. 뭐 우리 선생님은 네.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라든지 현재 ING로 참고 아. 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참는 거요. 네.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오늘 준비한 거 말고 그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네. 질환 말고 네. 그 정도나요? 아유, 네. 뭐 한두 가지만 뭘 찾고 계세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참는 게 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네네. 또 제가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네. 아이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를 네. 좀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막 너무 많이 참아서 화병이 그쵸. 네. 생겨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그 화병은 진짜 어디 저기 올라와 있잖아요. 네. 화병으로. 네네. 그런데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요? 화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상담을 많이 진행하시고요. 상담으로. 그리고 몸에 이제 뭉쳐 있는 어떤 화의 기운을 풀 수 있는 한약 같은 치료를 좀 같이 동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뭐가 쌓인 거니까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참만큼 참았다 이야기 나니까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죠. 네, 일합시다. 맞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질환이 네. 압박골절?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척추 그러셨구나. 압박골절. 네. 압박골절이라는 건데 이제 다른 골절 중에서도 척추에서 일어나는 척추 압박골절이 가장 많이 그 용어로 쓰이고 있고 오늘은 그런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다루었던 뭐 디스크나 협착증도 이제 척추 질환인데 조금 성격이 다른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압박골절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압박이 돼서 발생한 골절인데 척추뼈는 이제 몸통하고 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구조적으로. 네. 근데 이제 척추뼈 몸통을 추체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뼈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원통 구조로 되어 있는 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치캔 같은 모양이 척추뼈 모양이 척추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압박골절은 저희가 캔 분리수거 할 때 밟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압박이 되어서 찌그러져서 나타나는 그런 골절을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참치캔 이렇게 쫙 했을 때처럼 척추뼈가요? 네네. 어머 무서워라. 이거 알고 보니 굉장히 좀 무서운 질환이었네요. 네, 이제 전체 척추에 다 압박골절이 일어날 수 있긴 한데 가장 흔히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저희 척추뼈 S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변곡점에 해당하는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부분, 그 교차되는 부분에서 외력이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합니다. 흉추와 요추 만나는 지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짚어보면 어느 정도? 약간 허리인데 위쪽 허리? 위쪽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막 아프고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치캔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골절이 된다니 이야 무섭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주변 가족이라든지 좀 그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 궁금한 점 문자 샵 9930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전하면 남도마실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샵 9930은 이용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여쭤볼 건데 압박골절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낙상이라고 얘기하죠.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빙판길에서 넘어졌거나 어르신들. 이런 강한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이제 압박골절로 오신 분들도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방아찌였다.
뭐 이런 오.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외상이 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골절이고, 근데 이 골절을 조금 더 쉽게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게 네. 골다공증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골다공증도 이제 골다공증. 예. 네, 중요한 질환이라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노년층에서 발생률이 높고, 그러면 아무래도 노년층에서도 쉽게 골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중에는 아주 가벼운 충격으로도 압박골절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좀 심하게는 뭐 방지턱 넘는 정도로 해서 통증이 있어서 오셨는데 압박골절로 진단되는 경우도 어머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벼운 외상이라도 좀 증상이 있으시면은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참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가벼운 통증이라도 참지 마시고 그래서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척추 쪽은 가벼운 통증이라도 참지 말고 일단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인데 허리 위쪽 부분이요. 네. 골다공증이면 저희 이제 친정엄마도 굉장한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허리가 약간 아픈데 많이 아픈데 수술을 못할 정도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중년 여성들이나 이제 완경기가 되면 좀 네. 골다공증 증상이 있다고 하니 그렇죠. 어르신들이나 네네. 많이 나타나겠네요. 네, 전체 압박골절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노년층과 이제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인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압박골절이 일어날 그 확률이 다른 골절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늘 이것도 염두에 두고 네, 있어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면은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아파야 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 초지 쪽 통증이 있는데, 근데 통증 양상이 좀 묵직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절된 부분을 가볍게 두드리면 몸 전체가 약간 울리는 듯한 그런 묵직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침이나 잠에서 뒤척이는 것 같은 어떤 자세를 바꾸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통증은 안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안 느꼈다. 조금 네. 움직이면 이제 여기 허리 뒤쪽이 아프면 네, 묵직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런 통증 강도가 약한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약해서 뭐 별 탈 없이 지내다 나중에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심한 때는 구급차를 타고 오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약하면 다행이긴 한데 네, 구급차에 실려올 정도예요. 네, 강한 통증은 그 정도까지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질환과 네.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저번에 했었던 디스크는 협착증과 다른 점은 이제 신경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이나 다리로 이제 방사되는 통증이나 어떤 뭐 저림과 같은 그렇죠. 감각 이상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압박골절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대부분은 이제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 안정형 압박골절로 분류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증상은 좀 적긴 합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은 막 다리 저린다든지 약간 마비 증상이 온다든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네. 이거는 딱 그 부분만. 네. 야, 근데 진짜 충격적이긴 해요. 참치캔 이렇게 딱 쭈그리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래요.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진성수와 여러분의 오봉산 타령 듣겠습니다. 진성수와 여러분의 오봉산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남도마실의 허임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임진웅 과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통증이 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쭉 그냥 앵간 한갑다고 파스 붙이고 그냥 참아버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나요, 이 질환이? 일단 기본적으로 통증이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약한 통증이 잡히지 않는 통증이 좀 오래 갈 수가 있고, 그 초기에 안정을 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뼈가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신경 증상을 좀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심하게는 이제 가라앉은 척추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척추가 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진짜 너무 상상하기도 싫은데 허리가 휙 저렇게 굽은다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이따 치료 부분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는 좀 과하게 이렇게 골절이 되었다 싶을 때는 시멘트를 주입하는 어떤 수술 같은 것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 압박 골절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외상이 있었는지 음. 병력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압박골절은 뼈가 내려앉아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오. 근데 초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골절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MRI나 CT 검사를 시행해서 진단하기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 환자한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치료는 이제 예전에는 한 달, 뭐 2달 이렇게 그 장기간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 안정을 하는 치료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는. 아, 누워만 누워만 있는 한두 달 정도.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변 근육이 많이 퇴화가 되고 또 골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침상 안정은 최소로 하는 편이고 일상생활 회복을 좀 빨리 하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어르신들 경우에 계속 누워만 계시면 폐렴이나 이런 게 좀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안 있습니다. 움직이시면 이렇게 더 약해지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통증이 좀 줄어들고 움직일만 하다고 느껴지면 가벼운 보행부터 시작하는 게 요즘 치료 추세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안정에도 통증이 지속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경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압박 골절이 너무 심해서 척추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체 성형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체 부러진 게 압박 골절이 있는 추체에 시멘트를 주입해서 굳히는 수술, 뭐 이런 수술 등을 또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해하기 쉽게 그거죠. 시멘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죠. 단단하게. 네, 단단하게. 그래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한방에서는 이제 초기 통증을 조절하는데 침이나 한약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침 치료가 이제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골절로 인해 발생한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근육들을 이완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좀 빠르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있는 부위에 침치료를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증상이 있는 부위에 침치료를 시행해서 이제 몸의 회복을 돕는 한약을 같이 복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더 빠르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기 통증 조절을 하는 기간이 전체 치료 기간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에 집중적으로 통증 관리하는데 한약 치료를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어떤 질환이든지 초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우리 홍명수님께서 우리 시어머님께서 골다공증이 심해서 항상 조심하셨는데 2번 미끄러지셔가지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골절이 됐어요. 병원에서 이제 시술로 그 자리에 고정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 공골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고정을 하셨는데 2번 다 그걸로 하셨어요. 지금은 연세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시술을 아마 시멘트 시술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부위에 또 네네. 골절이 있고 이렇게 계속 네. 하셨나 보네요. 네,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그 보통은 이제 척추뼈 하나에만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달아서 위아래 두세 개씩 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척추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시멘트 시술 같은 걸 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그 골다공증의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그 시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상용화 빨리 돼서 좀 좋겠습니다. 네. 이야.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그렇죠. 계속 조심해야 되는데 예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압박골절 자체는 예방은 사고가 안 나야 하는데 근데 이제 걷다가 아까 그 방지턱 문지방 턱 넘다가도 그러신다며. 그 정도 충격으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골다공증이 있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을 해서 좀 진단이 되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고가 안 나는 거는 예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 인생이 다 사고인데 사고의 연속인데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저는 잘 모르는 질환인데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흔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노년층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요. 골다공증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완치가 되죠. 시술을 하면 그렇죠. 정상적인 네네네. 삶으로. 네네. 그래요. 이러면 또 완치가 된다고 하면 희망이 있죠. 자, 오늘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고민이다, 궁금하다 하신 적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김영재, 김용화의 팔도 유람과 들으면서 우리 허임, 남도마실의 허임 임진웅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스페이시오. 네, 감사합니다.